여러분 혹시 오늘 점심 메뉴 AI한테 추천 받으셨나요? 아니면 퇴근길에 AI 내비게이션 덕분에 막히는 길 피하셨어요? 네, 맞아요. 우리 생활은 이제 인공지능 없이는 상상하기 힘들 정도가 됐죠. 근데요, 이 모든 편리함이 사실은 우리의 개인 데이터를 먹고 자란다는 거.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기죠. 내 데이터, 과연 안전한 걸까? 오늘 바로 이 AI 시대의 혁신과 프라이버시, 그 아슬아슬한 줄타기에 대해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AI가 우리 삶에 얼마나 깊숙이 들어와 있는지 한번 실감나게 알아볼까요? 우리가 철수 씨라는 가상의 인물 하루를 살짝 따라가 볼게요.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거예요. 철수 씨가 아침에 눈을 딱 뜹니다. 제일 먼저 들리는 건 AI 비서 목소리죠. 오늘 스케줄은 이렇고요. 날씨는 맑고 출근길 이쪽 도로는 좀 막히네요. 와, 정말 이런 정보 하나하나가 모여서 하루의 시작을 정말 효율적으로 만들어주잖아요. 이제 점심시간이에요. 갑자기 핸드폰에서 알림이 띵 하고 울립니다. 밖에 비 오네요. 오늘 점심은 따뜻한 국수 어떠세요? 와, 진짜 기가 막히죠? 제 위치랑 날씨 데이터를 싹 분석해서 이렇게 딱 맞는 제안을 해주는 거예요. 정말 똑똑하죠? 퇴근 시간, 생각만 해도 머리 아픈데 내비게이션 앱이 실시간으로 교통 정보를 싹 훑더니 제일 빠른 길을 찾아줘요. 덕분에 10분이나 일찍 집에 도착했네요. 보세요. 이쯤 되면 AI는 그냥 도구가 아니라 우리 삶에서 때려야 뗄 수 없는 그런 동반자 같은 존재가 된 거죠. 자, 그럼 여기서 궁금한 점. 이 모든 기가 막힌 편리함을 가능하게 하는 그 비밀 재료는 대체 뭘까요? 네, 그 비밀 재료는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개인 데이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달콤한 편리함의 뒷면에는 우리가 진짜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할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기억하시나요? 2019년에 우리 사회 전체를 충격에 빠뜨렸던 N번방 사건. 이건 공공기관에 있던 개인정보가 끔찍한 범죄에 악용된 정말 최악의 사례였습니다. 데이터가 잘못된 손에 들어가면 얼마나 무서운 무기가 될 수 있는지 우리 모두가 똑똑히 봤죠. 코로나19 팬데믹 때도 한번 생각해보세요. 물론 공중보건을 위해서 확진자 동선을 공개하는 게 필요했죠. 근데 그 과정에서 개인의 아주 사적인 동선까지 너무 적나라하게 드러나면서 사생활 침해 논란이 엄청났잖아요. 공익과 개인의 프라이버시, 이 둘 사이의 갈등을 우리 모두가 피부로 느꼈던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요, 이 데이터 활용이라는 게 정말 딱 양날의 검 같아요. 잘 쓰면 약인데 잘못 쓰면 독이 되는 거죠. 그럼 이 위험한 칼을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을까요? 그 기준을 찾아야 하는데 그러려면 먼저 우리가 대체 무엇을 보호해야 하는지 그 개념부터 확실하게 잡고 가야 합니다. 우리 개인정보보호법을 보면요. 개인정보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정보다. 그리고 이 정보 하나만으로 혹은 다른 정보랑 슬쩍 합쳐봤을 때 이 사람이구나 하고 알아볼 수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단순히 이름, 전화번호 이런 것뿐만 아니에요. 다른 정보랑 합쳤을 때 누구인지 특정할 수 있게 되면 그것도 무조건 개인정보에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법에서는 데이터를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첫째, 딱 보면 누군지 아는 개인정보. 둘째, 누군지 바로는 모르지만 다른 정보랑 합치면 알 수도 있는 가명정보. 마지막으로 어떻게 해도 누군지 절대 알 수 없는 익명정보.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스타가 바로 이 가명정보입니다. 왜냐? 개인을 직접 알아볼 수는 없게 만들었지만 데이터로서의 가치는 그대로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통계를 내거나 공익을 위한 연구를 할 때는 개인 동의 없이도 활용할 수 있게 길을 열어준 거죠. 바로 이 가명정보가 프라이버시도 지키고 데이터 혁신도 이끄는 그야말로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핵심 열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어떻게 이렇게 안전하면서도 쓸모있는 가명정보로 변신시킬 수 있을까요? 그 마법 같은 기술의 이름이 바로 가명처리입니다. 가명처리 과정은 이렇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해요. 첫 번째, 이름이나 전화번호처럼 딱 봐도 누군지 알 수 있는 정보는 싹 지워버려요. 두 번째, 그 빈자리에다가는 다시 원래대로 되돌릴 수 없는 이상한 암호 같은 값, 즉 가명을 대신 넣어주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나이 같은 정보는 32살 이렇게 딱 꼬집지 않고 30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서 범위를 넓혀주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 나면 개인을 특정할 걱정 없이 데이터를 마음껏 분석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자, 백문이불여 일견이죠. 이 가명 처리가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기 쇼핑몰을 운영하는 A 회사가 있고요. 카드사인 B 회사가 있습니다. 이 두 회사가 각자 가진 데이터를 안전하게 합쳐서 뭔가 새로운 사업 기회를 찾고 싶어요.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A 회사, 즉 쇼핑몰의 원본 데이터부터 보시죠. 뭐 보시는 그대로예요. 홍길동 씨, 성춘향 씨 이름이랑 전화번호가 떡하니 있죠. 누가 뭘 샀는지 아주 명확하게 다 보입니다. 카드사인 B 회사 데이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름 전화번호는 물론이고 나이나 한 달에 돈을 얼마나 쓰는지 같은 아주 민감한 개인정보가 고스란히 들어있네요. 그리고 짜잔, 드디어 가명 처리를 거쳐서 두 데이터가 이렇게 안전하게 합쳐졌습니다. 한번 보세요. 이름이랑 전화번호는 아무도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암호키로 바뀌었죠? 나이도 30대, 20대 이렇게 뭉뚱그려졌고요. 이제는 홍길동 씨가 텐트를 샀다는 사실은 아무도 알 수 없어요. 하지만 30대 고객 중에서 텐트를 사는 사람들은 한 달에 대략 50만 원 정도를 쓰는구나 하는 어마어마하게 가치 있는 분석 결과는 얻을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게 바로 가명 처리의 힘이죠. 아니 근데 왜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데이터를 처리하는 걸까요? 그냥 안 쓰면 안 되나? 그 이유는요. 이렇게 안전하게 잘 다듬어진 데이터가 우리 사회가 가진 진짜 어려운 문제들을 푸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이에요. 가장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바로 서울의 올빼미 버스예요. 이거 어떻게 만들었냐면요. 밤늦게 사람들이 어디로 얼마나 움직이는지 보려고 통신 데이터, 교통카드 데이터, 신용카드 데이터를 전부 가명 처리해서 합쳐본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이 시간에 여기에 이렇게 많이 모이는구나 하는 게 눈에 보였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금의 황금 노선을 설계할 수 있었던 거죠. 금융 쪽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 기관의 데이터를 합쳐서 훨씬 더 똑똑하고 공정한 신용평가 모델을 만들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전 방식으로는 신용평가가 애매했던 예를 들면 사회초년생이나 주부 같은 분들에게도 새로운 금융의 기회를 열어줄 수 있게 됐다는 의미거든요. 의료 분야는 정말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들의 건강 데이터를 안전하게 가명 처리해서 분석하면 어떤 질병이 유행할지 미리 예측하거나 더 효과적인 치료법을 찾아낼 수 있어요. 결국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데 엄청난 기여를 하는 셈이죠. 이게 다가 아닙니다. 어디에 수소차 충전소를 지어야 가장 효율적일까? 장애인분들을 위한 편의시설은 어디에 더 필요할까? 요즘 유행하는 제주 한 달 살이 같은 관광 트렌드는 어떨까? 이런 것들을 분석하는데도 다 활용되고 있어요. 정말 그 가능성은 끝이 없다고 봐야죠. 이런 말이 있죠.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석유다. 그리고 그 중에서도 가장 값진 원유는 바로 개인정보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는 말 아닌가요? 데이터는 분명 우리 사회를 더 좋게 만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을 어떻게 쓸지는 결국 우리에게 달려 있어요. 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더 편리한 내일을 위해서 내 데이터가 어디까지 쓰이는 걸 허락하시겠어요? 이건 단순히 기술이나 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답을 찾아야 할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일지도 모릅니다.